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우리 모두 A를 맞아야 될까요? B를 맞아야 될까요? C를 맞아야 될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평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표는 또 A를 목표로 하시길래, 제가 좀 허탈해가지고, 우리 청하신 분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A는 안 나와요. 근데 무턱대고 무조건 A다. 이건 아니라고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기관의 모의평가로 들어가도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기관의 최종 관리자, 우리 대표자님 또는 센터장님, 시설장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가 준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신 기관들이 A가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A 나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A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제가 14년 동안 봤지만 결국 그 기관의 최종 관리자분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평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평가 결과는 나눠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이 덥고 이 화창한 봄 날씨에, 그죠? 왜 지금 영상 보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우수 기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요. 노력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재가장기관 기간 우리 평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례관리 2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례관리 작성하는 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관리 매뉴얼의 1편에서 말씀드렸고 기본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던 우리 사례관리회입니다. 제가 사례관리회 첫 페이지에 항상 이렇게 목차를 넣는 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넣는 건 이 사례관리 서류 안에 바인더든 클리어 파일이 됐든 사례관리회 안에는 저희는 이렇게 이 사례관리에는 규정이 있고 연관계획 쓰고 회의록고 급여 변경계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를 평가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평가인 서류를 열었을 때 이 사례관리 회의 안에는 연관 규정도 있고 연관계획도 회의록도 있고 변경계획서까지 해놨네.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왜 직원상담 변경일지 있죠? 이번에 평가에서 신설된 거 21번인가요? 22번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가 바뀔 때 그거 같은 경우도 관리대장을 놨더니 평가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 매뉴얼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관들한테 평가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게 할 수 있는 거와 우리 기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서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리대장 형태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장 올리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무료로 서식을 지금 몇천 군데를 뿌려놨는데 이거 다 받으신 거잖아요. 한 장 정도 앞에 놔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례관리 목차가 있다면 두 번째는 사례가의 규정과 그 다음에 연관계획서를 집어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평가의 기본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사례관리 규정입니다. 본 사례관리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하기였고 어떤 목적을 가지며 세부 규정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사례관리를 6개월에 한 번 넷째 주 수요일날 사무실 별도에서 7시부터 30분 동안 진행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주간보호를 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간보호를 하면 자, 보세요. 주간보호라면 이게 분기별로 바뀌겠죠. 분기별로. 그러니까 평가관이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이 기관에서는 평가 매뉴얼을 아는구나. 평가 매뉴얼의 기준을 아는구나. 그죠? 우리 방문그룹은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주간 단기보호는 3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평가관들이 그 부분으로 충분하게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례관리 내용.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만약에 바이블을 구매하신 분은 이거를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블을 안 사셨다면 캡처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쳐가지고 평가 기간에 반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살포시 만져주시는 거고요. 연간계획서입니다. 연간계획서. 자, 연간계획서 지금 비어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실시 예정일입니다. 2023년, 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진행을 하겠다. 주관자는, 센터장이 할 거고, 회의 한 건, 수급자, 사례, 회의, 진행. 그죠? 그 다음에, 선정, 사유, 공유, 그 다음에 개선, 의견, 공유. 그 다음에 실천, 계획, 수립, 공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회의 한 건을 만들어 주실 때는 평가 매뉴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원 항목 형태로 넣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평가에서 분명히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그 다음에 급여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넣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는 뭐 전 근로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 근로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가 됐습니다. 참석자 명단 참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관리를 진행하겠다 해서 연간계획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만약 이렇게 해서 3월, 5월달,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달. 그렇게 되신 평가에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5월달하고 11월달에 하는데, 만약 평가가 10월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11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회관리 한 번 안 한 거를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 줍니다. 물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꼬투리 잡혀가지고 계속 이제 말씨름 하실 바에는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사례관리에 대한 목차, 그 다음에 제가 빈설 규정과 연간계획까지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가 파트별로 나눠서 사례관리 구성하는 형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의 빈서식에서 이제 샘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뭐, 김희동 수급자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제 2023년 3월 28일 날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회의실. 회의실도 괜찮으시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지정교육실, 교육장, 이거 괜찮고요. 이런 말 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급자명, 뭐, 김희동 어르신 진행하는 거고, 저는 생년월일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명이인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생년월일 구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년월일을 꼭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고, 회의 주관자는 예를 들어, 회의 주관하는 게 보통은 센터장님 되시겠죠? 예, 센터장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뭐 서명이 됐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참가자 명단입니다. 참가자 명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여를 받는 직원 2명 이상이면 만족. 그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서명은 필요 없음.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이름만 표기해도 됩니다. 이름만 표기해도. 그죠? 근데 전에 여기다 이제 서명을 넣어놨던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서명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명을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사례관리회의가 이제는 뭐, 급여받는 2명 이상만 참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사례관리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사인을 받게 합니다. 저희 우리 전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여기 뭐처럼 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 이름 써주시는 거고요. 센터장님 해가지고, 뭐, 홍길동. 그래서 간호조무사님 누구, 뭐 요양사님 누구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딱 3명만 하셔도 돼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2명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아니야, 우린 더 많이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넣으셔도 되는데 전혀 평가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극소 인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수급자 김희동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님이 예를 들어 이수기 요양보호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참가자 명단에 이수기 요양보호사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래도 김희동 어르신을 케어하는 게 이수기 요양보호사님인데 그분이 사례관리 꼭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나요? 시청하신 분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이수기 요양보호사님이 가족 케어를 하면 자리 못 비워요. 그럼 그런 가족 케어 어르신들은 아예 사회관리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수기 요양보호사님이 전화로 센터장님, 저희 어르신이 지금 현재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너무 서비스 받는데 괴로워하시는데 옆에서 헤어는 저도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르신의 통증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센터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요양보호사님이. 그럼 그 센터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김희동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번 회의를 나눠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센터님이 부르는 거죠. 야 이번에 사례관리 허리 통증이 심한 어르신들 있는데 야 이거 좀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님 직원들 누가 있어? 아, 간호사님이 김희도 제가 좀 압니다. 또는 제가 예말자 요양보호사님이 제가 좀 그런 거는 많이 케어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회의를 해서 최종 회의 결과를, 그죠? 담당 요양보호사님한테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무조건 담당 요양보호사님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반드시 참가자 명단에 그 해당 어르신의 담당 요양보호사님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주간보호, 단기보호는 요양원은 그 어르신에 대한 담당 케어 요양보호사님 누군데요? 한 명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뀌기 때문에 매뉴얼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거 구분 없이 참가자 명단을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지금 사례관리, 자, 여기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지정 회의 장소, 시간 만들고 참가자 명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다 또 사진 넣으시는데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 없어도 됩니다. 사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하신 분들 어려움 없으셨죠? 자, 그 다음 선정사유입니다. 선정사유. 그 어르신을 왜 선정했냐 이거죠. 자, 보세요. 선정이유. 자, 아까처럼 그 허리 통증을 해볼까요? 허리 통증이 심하여 선정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현재 질병은 어르신이 중풍, 편마비,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 그 다음에 노안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통증을 완화해 삶역동을 높여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 사유를 하셔도 돼요. 그죠? 선정을 왜 했냐? 선정 사유.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선정을. 아니면 여기다 이런 말도 적으셔야 됩니다. 뭐, 담당 요양보호사가 의뢰를 하여 선정 진행함. 이런 말 한마디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관리 선정을 한 거예요. 자, 되셨나요? 사례관리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방문그룹하고 주간 단기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뭐 간호사님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 상태를 좀 더 호전하게 내가 바꿔야겠다 뭐 외부 치료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제일 방문그룹에서 무난한 거는 담당 요양보호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 이게 상태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주간보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어르신을 케어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간보호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어르신을 선정을 해야겠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겁니다. 선정 사유는 간편한 거, 간단한 걸로 가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는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르신별로 선정 그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어르신의 현재 뭐 신체 인지 상태 쫙쫙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어르신을 그러면 가장 상태가 안 좋아진 어르신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선정 근거까지 만드는 기관도 있어요. 그거까지 하실래요? 그거 하셔도 평가 점수에서는 플러스 점수도 없고요. 마이너스 점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편하게 점수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복잡하게 나 이 정도 서류 할 줄 알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너네 기관 거 들고 와가지고 복잡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야죠. 누구나 한다고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저렇게 안 하고 편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이게 실력인 겁니다. 아셨나요? 그게 저예요. 자, 다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 내용은 제가 두 가지가 형태가 있다고, 아까 제가 민망한 유머에서 죄송하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서술 형태. 우리 법원 속기록처럼 우리 사회관리 참여한 명단들이 말한 거를 다 하나씩 다 적는 형태. 이런 형태도 인정을 해요. 두 번째는 지금 저처럼 나누는 겁니다. 파트를.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영양 파트, 질병 파트, 일상생활 부분, 신체 기능 부분. 우리 방문이나 주간보호는 뭐 어떤 특별한 간호처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를 이 정도밖에 안 나눠요. 요양원이었다면 여기 나눠지죠. 간호 파트, 그 다음에 물리치료 파트, 작업치료 파트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식단 조절과 파트까지 쫙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런 5가지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내가 회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 파트, 자, 영양 파트, 현재 뭐 영양, 현재 체중이 낮고 마른 편이지만 식사나 간식은 잘 드시고 있음.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세요. 자, 질병 상황. 그죠? 기존 질병에서 변화는 없지만, 허리 통증이, 새롭게, 존재함.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많이 힘들어함.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일상생활. 뭐, 이동 시 도움을 드려야 생활이 가능하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요 정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일상생활을
생활에 대한 구분을 주의 깊게 진행함. 이 정도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신체 기능. 현재 어르신이 자, 중풍 편마비로 신체 기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려고 함. 통증으로 지금은 많이 힘들어함. 제가 이거 막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샘플 제가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이사항. 자, 이번에 선정사유가 뭡니까? 선정사유가 허리 통증이 있잖아요. 그죠? 우측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기존 상태보다 많이 힘들어함. 자, 요 정도로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의 내용을 적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회의 내용을 적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과죠, 결과를 적어야 되겠죠, 결과를.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따와볼게요, 제가. 자, 따와보겠습니다. 자, 영양 파트. 뭐, 간식, 식사도 많은 책임을 다루겠지만, 예, 현 상태 유지. 식사나 간식은 잘 드실 수 있게, 식사 도움 제공.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 질병 상황, 뭐,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함. 다만, 통증 관리가 필요함. 그죠? 아까 분명히 통증이 새로 추가됐다고 했으니까요. 일상생활도, 기본적으로, 현, 상태로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진행함.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신체 기능은 통증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신체 기능 움직임에 도움을 드려야 함.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특이사항. 자, 여기서 우측 어지 아까 말했죠. 자, 우측 허리 통증에 대한 개선 보충 불러들이기, 파스 붙이기, 외부 치료 의견, 보호자에게 통보 등 계획 수정을 진행해야 함. 자, 요런 식으로. 자, 어떠셨나요? 자, 제가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법원 속기록처럼 하는 형태가 있고, 지금 저처럼 영양, 질병, 생활, 일자기 내에서 안아가지고, 내가 이제 내용을 쫙 종합적으로 우리가 회의한 거에 대해 종합 의견 넣는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사례관리 2편에서는, 자, 지금 말씀드린 사례관리에 대한 규정,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례관리에 대한 연간계획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 작성하는 사례관리에 작성하는 것 중에,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데한 작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사례관리된 회의 내용을 회의 결과까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례관리를, 자, 6개월에 한 번, 또는 분기별 상위 한번 하고, 연일에 이상 진행해. 여기까지 이제 만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례관리 3편에서는, 그럼 저런 회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급여계획에 반영하는지에 3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 길어요. 내용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가끔 저한테 제가 가가지고 5분, 10분 만에 사례관리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용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 들으시라고 하나하나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3편에서는 그럼 이런 사례관리를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야 매번 우리 사례관리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서는요 30인 이상 시설들은 사례관리를 매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번, 2년이면 24번, 3년이면 36번. 저는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저를 믿고 사례관리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A냐 B냐 C냐는 누가 정한다고요? 당연히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 등급은 아닙니다. 아셨죠? 저는 옆에서 어시스트를 할 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